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필수 정보, 바로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대해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왠지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장기요양보험, 이제 저와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건강관리와 함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현명한 자세에 달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넘어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실용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인지적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질 때 국가에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아주 든든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는데 초점을 맞춘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의 핵심을 두고 있어요. 즉, 식사 준비, 목욕, 옷 갈아입기, 집안일 등 매일매일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정말 고마운 제도 아닌가요?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서 이 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젊은 세대들도 언젠가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테니 미리 알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고령화 사회는 단순히 노인 인구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와 시스템이 변화해야 함을 의미하며 장기요양보험은 그 변화의 핵심 축 중 하나입니다. 가족의 부담을 덜고 어르신들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보험의 핵심인 등급은 어떻게 나뉘고 왜 중요할까요? 이 등급은 마치 학점처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돌봄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도 달라집니다. 현재는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뉘어 있는데요. 각 등급은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됩니다. 단순하게 몸이 불편하다는 생각만으로는 등급을 받을 수 없고요. 전문적인 평가, 보고와 방문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돌봄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등급을 받아야만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맞는 등급을 아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 등급은 수급자의 잔존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최적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세심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급 분류는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막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각 등급별로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부터 2등급까지는 최중증 또는 중증에 해당합니다. 1등급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거의 수행할 수 없어 24시간 내내 다른 사람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고요. 예를 들어 식사를 직접 할 수 없거나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어려워 항상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2등급은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지만 1등급보다는 약간 더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동은 가능하지만 혼자서는 화장실 이용이나 옷 갈아입기 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분들은 주로 와병 생활을 하시거나 중증, 치매 등으로 인해 인지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돌봄이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3등급과 4등급은 경증으로 분류되는데 어느 정도의 신체 기능은 남아있지만
혼자서는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걸음이 불안정하여 낙상의 위험이 있거나 식사 준비와 같은 가사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3등급은 경미한 인지 기능 저하와 함께 신체 활동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4등급은 주로 보행이나 신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은 주로 경증, 치매나 초기 단계의 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을 위한 등급입니다. 특히 인지 지원 등급은 신체적인 어려움보다는 인지적인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등급으로, 초기 치매 단계에서 인지 자극 프로그램이나 방문 요양을 통해 증상 악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각 등급마다 필요한 돌봄의 형태와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세분화된 등급은 수급자,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이렇게 등급을 받으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재가급여입니다. 이건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해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님이 집에 방문해서 식사 준비, 개인위생관리, 외출동행, 청소 등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은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이 방문하여 안전하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방문간호는 간호사님이 직접 방문하여 상처 소독, 투약 관리, 건강 상담 등의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는 어르신을 낮 동안 시설에 모시고 가서 식사, 건강관리, 다양한 인지 및 신체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저녁에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고요. 단기보호는 가족들이 잠시 집을 비우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일정 기간 시설에서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둘째는 시설급여입니다. 이건 요양원 같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서 24시간 생활하면서 돌봄을 받는 것을 말해요. 집에서 돌봄이 어렵거나 24시간 전문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전문 의료진과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셋째는 특별연금급여입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인데, 주로 가족요양비나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고 가족요양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처럼 등급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기요양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서비스들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2026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미래를 대비하는 슬기로운 자세는 변화하는 제도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니까요. 고령화로 인해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겠죠? 반가운 소식은 바로 수급자 보장성 강화입니다. 특히 중증수급자, 그러니까 장기요양일 2등급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서비스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이 등급별로 인상되는데 1. 2등급 어르신들의 월 한도액은 무려 20만 원 이상 크게 인상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으로 1등급은 251만 2,900원, 2등급은 233만 1,200원으로 인상되어 각각 8.95%와 11.89%의 높은 인상률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고, 기존 41회,
2등급 수급자도 월 최대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존 37회. 이는 중증 어르신들이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전문적인 돌봄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가족들이 잠시 돌봄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 이용 일수도 늘어나고요. 단기 보호는 연 11일에서 12일로, 종일 방문 요양은 22회에서 24회로 확대됩니다. 중증 수급자 방문 재가급여 지원도 강화됩니다. 방문 요양 중증 가산 기준이 변경되어 1인당 일 최대 6,000원까지 추가 지급될 수 있고, 방문 목욕에도 중증 가산이 신설되며, 중증 수급자가 최초로 방문 간호를 이용할 때는 3회까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이러한 변화들은 중증 어르신 가정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더해 재가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고 다양화될 예정이에요.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도입되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병원 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방문 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님이 수급자의 병원 동행을 지원함으로써 혼자 병원 가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 진료 예약부터 동행, 접수, 수납, 약 수령까지 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병원 이용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재가 환경 지원 사업도 추진되어서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본인 부담 15% 내에서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단차 축소 발판 등 안전용품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집 안에서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방문 재활, 방문 영양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집에서 더 다양한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문 재활은 집으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방문하여 맞춤형 재활 치료를 제공하고, 방문 영양은 전문 영양사가 식단 관리 및 영양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요양보호사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직업 만족도를 높여 더 많은 분들이 이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기 근속 장려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특정 근속 기간 이상인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한 분들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근속 기간에 따라 월 3만 원부터 최대 월 18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해요. 특히 입소형 기관요양원 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방문형보다 3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시설 내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 근무자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도 지급되어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게다가 5년 이상 근속하고 40시간의 승급 교육을 마친 요양보호사님들은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어 월 15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분들의 전문성과 사기가 더욱 진작될 것 같습니다. 종사자들의 처우가 좋아져야 양질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바람직하고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2026년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되는데, 이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주거, 식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발맞춰 장기요양 시설 인프라도 강화됩니다.
주야간보호기관 내에 단기보호 서비스가 제도화되어 어르신들의 낮 시간, 돌봄과 함께 가족들의 일시적인 휴식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재가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여러 재가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수급자와 가족의 편의성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 케어형 요양시설도 확충된다고 해요. 유니트 케어형 시설은 소규모 단위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개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통합 돌봄은 어르신 개개인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지향적인 돌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시거나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질병들을 의미하며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급 신청 절차는 크게 몇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으셔야 해요. 이 소견서에는 현재 건강 상태와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인지적 제약사항들이 상세히 기재됩니다. 다음으로 이 소견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합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필요성 등 약 52개 항목에 걸쳐 상세한 방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어르신의 현재 상태와 필요한 돌봄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등급판정위원회로 넘어가서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장기요양 등급이 결정되니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등급이 결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받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요양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어떠신가요? 장기요양보험 등급. 이제 조금은 감이 잡히시나요? 2026년부터 더욱 강화되고 다양해지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우리 모두의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지켜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단순히 보험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대표 전화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노후 대비책입니다. 미래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현명한 자세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